안녕하세요. 사랑하니의 현금생활입니다.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산 좀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이걸 빼고 얘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계산기는 우선 밖으로 빼놓을게요. 날짜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3주차고요. 일단 배달 외식비가 쓴 게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해가지고 3번, 3일 썼었고요. 그래가지고 배달 외식비가 10월 31일 버거킹에 가서 쓴 게 6,300원, 11월 1일 날 사용한 게 12,700원. 그때 아들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이거는 배달 외식비에 포함이 됐는데 별도 그 돈에서 나간 거라, 그래도 어차피 식비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 막내 동생, 남동생 아들이 오늘 군대에 가요. 그래서 엊그저께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했거든요. 그때 육회랑 연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 시켜줘가지고 41,100원 해서 이번 3주차 그 배달 예식비가 61,100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식비가 10비는 10월 30일, 10월 30일 날 장보기 한 개 지금 18,740원. 그때 그 김밥 재료랑 해가지고 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1일, 2일 날 그 커피 하나 사 먹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날 그 모여서 술 먹기 전에 저녁에 그 고기 한쌈이라는 뷔페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때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해서 사용을 해서 식비는 41,840원. 이때는 오버가 돼버렸어요. 식비도 2만원 안에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주는 게 있는 바람에 좀 21,840원이 오버가 됐고, 그 다음에 병원이 감기약,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침을 계속 하셔가지고 재채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두각에 가서 6,000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속지, 현금생활 바인드 속지, 그, 어, 고정으로 나가는 그 속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추가를 해줘서 18장 구입을 해가지고 54,472원 나갔고, 그 다음에 놀러 갔다 와서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아들 학교에서 저희가 전주니까 한옥마을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복을 입는 비용을 지불을 해준다고 해서 아들이랑 가서, 음,
한복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뭐, 아이스티, 케이크, 커피도 마시고, 인형도 하나 사고, 아들이 사고 싶다는 인형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딸기 찹쌀떡도 먹고, 그 다음에 음료수, 과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저희는 놀러 갔다 오면은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나씩 사갖고 오거든요. 그게 아이한테도 습관적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꼭 해서 어머니 B는 선물을 해서 그때 98,400원을 별도로 이거는 여행 경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98,400원은 별도의 여행 경비에서 썼고 그다음에 그 드라이 클리닝 두 벌 맡겨서 두 벌을 해서 11,000원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10,000원을 빌리고 어머니한테 통장으로 10,000원 붙여드렸고 그다음에 식탁보 이 식탁보 빨간색 이 체크무늬 이 지금 보이시죠? 이 식탁보를 지금 사가지고 7,900원 사용을 했고 그래서 교통비 오늘 나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11월 4일날 15,480원이 나가서 이번 3주차 때는 총 30만 5,192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달 외식비인데 배달 외식비는 버거킹에서 조금 오버된 거긴 한데 아직은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괜찮고 식비가 오버가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뭐 오버 더 막 과지출하고 그런 건 없어서 괜찮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놀러 갔다 와서 또 그 한복 체험을 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제가 별도의 여행 경비라고 하기는 이라고 해야 되나? 저 지금 월급에다가 20만 원을 더 합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복 투어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그 꽃값이랑 이번에 하계 때 사야 될 꽃값이랑 그다음에 건강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그 가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0만 원을 더 하긴 합쳐서 지금 20만 원이 현재는 더 추가가 된 상태예요. 월급에 플러스 2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맨날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3주차 때 쓴 그 돈을 딱 하고 나머지 돈을 이월해주는 그런 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돈 안에서도 저는 써야 되거든요. 그 돈을 타이트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3주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4주차 예산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4주차는 지금 4주차는 11월 5일부터 하나 둘셋넷 다여 11월 10일까지 일요일까지거든요. 이번 주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니까 4주차는 내일부터 11월 10날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근데는 하계만 있고 다른 거는 별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하객 날 그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해서 배달 레시피 아들 사주는 게 그 2만 원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식비가 지금 확실히 20만 원을 잡아 놓으니까 좀 작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남은 잔액이 56,560원 남아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달 세어 보니까 사주차가 하나 둘셋넷 다여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너무나 아홉 일곱 사주차를 4월 11일까지로 해야 되겠네요. 일주일로 6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19일까지가 5주차가 돼야 되거든요. 딱 끝나는 날짜가 19일이 돼야 돼서, 그러면은 11월 5일부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11월 11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네요.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간 사주차를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11월 12일부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19일까지 8개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비가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아들하고 조금 집밥을 주로 먹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과자만 좀 사주고, 그래도 반찬이 있어야 되니까, 소세지는 오늘 하나 있으니까 오늘 해서 먹으면 되고, 내일은 집에 있는 반찬에다가 먹으면 되고, 소세지하고 콩나물, 그 다음에 애호박도 아직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호박 부분으로 해서 하면은 이번 주에는 좀 11,000원 안에서만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용품비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꽃다발 35,000원 나가는 거, 예전에 꽃다발을 조금 어린이집 졸업식 때 이쁘게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제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꽃다발 이쁘게 해줘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꽃다발 나가는 거 하면 이번 주는 예산 총 합계는 66,000원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갈 것도 있으니까 또 나갈 거 하게 되면 좀 더 플러스가 될 텐데, 사주차 예산은 현재는 이렇게만 세워놓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모으는 게, 저는 이때 예산을 세울 때 돈을 미리 한번 빼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식비 부분을 한 번씩 해주는데, 이번 달에는 여행을 2번이나 갔다 오는 바람에 약간은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비에서 나가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교통비도 다시 반절 50%가 입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얼추 계산은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식비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식비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나간 것을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오픈해도 괜찮은 내용만 우선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아, 10회가 조금 아쉽네요. 조금 그래도 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정산 3주차 정산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4주차 때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찍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고, 브이로그만 따로 찍기에는 제가 그렇게 많은 어딜 가거나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혹시 브이로그를 할 수 있으면 늦게끔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이 돈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그때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방식을 좀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생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보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을 저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남은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축으로 이게 옮겨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찍고 있긴 한데, 그걸 한번 해볼까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예산 안에서만 지키자 그 부분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 현금 생활을 다시 한번 세팅을, 속지 오고 나면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보여드릴 게, 이게 돈을 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저축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지 이게 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좀 그래서, 이 4, 5주차 끝나고 그 11월 20날부터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기저귀 가계부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세팅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부수입만 저는 저축을 해주려고 그러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월급에서는 딱 한정돼서 저는 좀 세세하게 쪼개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예상치 못한 돈이 나게 되면은 저는 모아둔 돈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서 고민이 참 깊습니다, 지금. 아무튼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좀 이 전체 이거를 다 바꾸든가, 아니면 좀 생각을 해서 고정비, 변동비 나가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쭉 나갈 거, 그러니까 먼저 선 저축을 하고 나갈 거 하고 그다음 변동 지출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저축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입을 다 저축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끝나고 이거를 저축해서 보여드리는 것까지 하면 좋으니까, 이 저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수입이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